안녕하십니까. 닭 전염성 기관지염 강의를 맡은 CTC백 김준영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피해가 심한 닭 전염성 기관지염 IB에 대한 설명과 최근 국내외 발생 상황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다양한 동물종에서 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 생태학적으로 많은 숙주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소, 돼지 등 포유류뿐만 아니라 여러 조류들까지 감염시키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주요 병변으로는 호흡기, 위장관, 중추신경계 등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모식도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골프채 모양으로 이제 형성이 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게 이제 겉표면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게 왕관 형태를 띄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가지 속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코비드19, 메르스, 사스 등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인체와 포유류에 감염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닭 전염성 기관지염 IB는 감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면서 조류에만 감염을 일으킵니다. IB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모든 일령의 닭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시 생산성의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제3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감염 시에 대장균 등으로 인한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IB가 주로 증식하는 기관은 호흡기, 그리고 신장, 산란기계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기 전파가 가능해서 매우 전파력이 빠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중에 표면 단백질인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 중에서도 S1 단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1 단백질은 바이러스 표면에 돌출된 상태로 분포하는 단백질로서 숙주세포에 부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백질입니다. S1 단백질에서 항체가 결합할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중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원 결정기로 작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IB 혈청형을 분류하는 데도 이 S1 단백질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S1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상에는 변이가 잦은 부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IB의 항원성이 다양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 항원성이 서로 다르면 교차 반응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IB가 감염된 뒤 몇 주 뒤에 비슷한 항원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왔다면 그 농장 닭들은 이미 항체가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항원성이 다른 바이러스가 그 농장에 들어온다면 항체가 방어를 하지 못하므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 그리고 빈번한 유전자 재조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짧은 세대 동안 복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2개 이상의 균주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끼리 유전자 재조합이 발생해서 전파력과 병원성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재조합으로 인한 특징에 따라서 지역 간에 유행하는 주와 신규 유입주가 이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변종들이 계속 생성되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백신 등 어떤 방어 전략을 사용을 하더라도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B의 특징 중에 하나인 짧은 잠복기와 높은 전파력인데요. IB는 잠복기가 균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8시간에서 36시간 정도로 매우 짧고 전파력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에는 1에서 3일 내에 도달하고 혈류에는 3에서 5일에 도달하고 수란관 및 신장에는 5에서 11일 정도에 도달을 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요. 몸 간의 전파는 1에서 3일 내에 발생합니다. 다른 기타 호흡기성 바이러스와 비교를 하였을 때 이 IB는 굉장히 전파력이 빠른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IB가 닭에 감염되면 먼저 조류의 면역기관인 하데리안 글랜드라는 데서 복제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균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장기로 이동하면서 임상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모든 서브타입의 IB는 공통적으로 호흡기 증상, 임상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호흡기 증상은 이제 기침, 콧물,
재치기 등으로 관찰되고 본 사진과 같이 기도 내 충혈 또는 점액성 물질의 분비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유발되게 됩니다. 또한 호흡기 질병의 공통소견인 안화부종 그리고 눈물 분비 과다 등이 관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관 내에는 선모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 선모는 세포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털로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기관 내로 들어왔을 때 또는 기관에 어떤 점액이 생겼을 때 이거를 물리적으로 배출되도록 계속 물결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IB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기관 내 선모가 파괴되게 되고요. 선모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 내부에 염증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고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쉬는 개구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호흡음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IB의 호흡기 내 증식은 호흡기성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 기전을 약화시켜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촉발시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관 내 선모가 파괴되게 되면 외부로부터 쉽게 세균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B에 대한 세균 감염이 유발될 경우에는 폐사율이 단독 감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IB에 대한 피해가 증폭됩니다. IB에 감염 후에는 2차 감염되는 주 세균은 대장균과 마이코플라즈마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호흡기성 세균에 의한 감염이 가능합니다. 2차 세균 감염의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심외막염, 복막염, 기낭염들이 관찰되게 되고 간포막이 형성되는 부검소견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형 IB의 경우에는 신장의 병변을 유발합니다. 신장형 IB에 감염될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회복된 뒤에도 침울, 깃털이 거칠어지고 설사, 음수량이 증가하거나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의 임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부검 시 신장 및 요관에 요산이 침착되고 신장이 종대되는 특징적인 부검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신장에 데미지가 있을 때는 증체율 저하 또는 설사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닭의 신장의 경우에는 아주 붉고 선명한 자줏빛 색깔의 신장이 닭의 골격 안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장에 데미지를 입게 되면 신장이 팽팽하게 종대가 돼서 골격 바깥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닭에서도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이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기 내로 침착이 되게 됩니다. IB는 산란장기에 증식하여 산란율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IB의 산란율 저하는 감염 시기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4주령 이전에 IB가 감염이 될 경우에는 산란장기에 영구적인 손상이 유발되어 성계가 되어도 외형상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산란을 하지 못하는 무산란계가 발생해서 산란 피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에서 12주령 사이 이제 산란을 하지 않는 시기인 육성기에는 IB가 감염되면 일반적으로는 산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란기에 IB가 감염이 되면 실제로 산란율이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란율은 점차 회복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이제 숙주의 면역 상태나 바이러스의 타입에 따라서 회복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란기에 IB가 감염이 되게 되면 산란율이 저하될 뿐 아니라 계란의 내외부의 난질, 즉 계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난질 저하는 난각이 없거나 혹은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계란이 이제 정상 상태가 아닌 모습을 보이는 이상란과 난각 자체가 없는 무각란 등 발생이 되게 되고요. 이제 내부의 난질 저하는 난백이 수양성으로 변하는 형태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는 계란을 깨어 보았을 때 이제 정상란에 비교해서 난백이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사진은 IB에 감염되어 산란장기에 영향을 받은 병변 사진인데요. IB 같은 경우에는 닭의 수란관, 누두부, 그리고 팽대부를 포함한 여러 부위에 병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의 모습처럼 수란관에 낭종이 형성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알을 낳을 수는 없겠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계란이 정상적으로 닭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복각 내로 떨어져서 복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IB는 변이가 빠르고 계속 변화하는 특징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전자형과 혈청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유행주와 재조합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신변종이 출현하며 토착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조합 과정에서
병원성과 전파력이 크게 변화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IB는 아주 큰 관점에서 분류하였을 때는 9개 정도의 유전자형으로 분리가 되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유행하는 균주도 있고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보고가 되었던 균주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유행하는 IB의 유전적 특징, 항원성, 병원성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IB는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IB 샘플에 대한 유전자형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국내에는 호흡기형 그리고 신장형이 혼재되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분리주의 70% 이상이 QX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는 과거에는 KM91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신장형 혈청형이 2000년대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가장 유행하는 균주였는데요. 중국으로부터 QX 혈청형이 유입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QX가 중국에서 전파가 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그리고 물품 등 국제적으로 이제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전염병이 국가 간의 경계를 상관없이 확산이 되게 되고요. IB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유입된 QX가 대표 사례고요. 다양한 바이러스가 중국 내부에서부터 변이를 일으킨 뒤에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X의 전파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전파가 시작되어서 동남아시아, 한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전파되고 그 나라에 유행하고 있던 로컬 IB 균주들과 또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토착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모식도는 국내 유행주의 변화를 나타낸 도식입니다. 1990년대에는 초기 유행하던 호흡기형, 혈청형인 B4 타입이 유행하였으나 이후 2000년대 초반 KM91이라는 새로운 변이형, 한국형 신장형이 국내 유행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신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2 백신이라는 백신이 개발되어 현재는 KM91 균주는 발생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국에서부터 QX 타입의 바이러스가 새로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발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마킹해 둔 게 전부 QX 분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QX 타입을 또 잘 살펴보면 QX 분리주들 사이에도 유전자형이 구분이 되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2000년도 초반에 QX가 최초로 국내에 보고되었을 시기의 QX인 QX1 그리고 주황색으로 엮이는 그룹의 QX2 그리고 최근에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QX3 그리고 QX4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QX 타입의 이름을 공유를 하지만 사실상 20년 동안 유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표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 중국으로부터 신규 QX형의 바이러스가 꾸준한 유입을 한 증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QX 내에서도 QX1, 2, 3, 4 4개가 각각 중국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유입된 시기에도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생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QX 타입은 QX3와 QX4고요. 특히 QX4의 경우에는 2018년, 즉 가장 최근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I형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IB가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백신을 접종을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균주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굉장히 까다로운 병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B의 예방 및 치료입니다. 먼저 양계산업에서 생산성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는 사양관리, 영양관리, 방역, 그리고 질병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질병관리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IB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농장 내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염이 있었다면 어떤 감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염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양계 쪽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이 진척된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IB 감염의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타민제나 생균제를 투여해서 개군의 면역력을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B 감염 후에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치료하자는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염 및 음수과다 등 임상 증상을 보이는 개체들은 전해질 투여를 통해서 탈수 교정을 하면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IB는 환절기, 특히 환기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의 환기량을 조절해서 호흡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인올아웃, 차단 방역, 소독을 강화해서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왔더라도 전파되는 것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후 대처보다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백신을 적절하게 접종을 해서 질병이 들어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 백신의 종류, 어떤 백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역이란 우리 몸의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거나 혹은 병원체가 침입하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성 면역과 태어난 이후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어지는 후천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백신을 통해 유도할 수 있는 것은 후천성 면역인데요. 이는 다시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세포성 면역은 T세포에 의해 유발됩니다. T세포는 해당 병원체를 항원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병원체에 침입이 있을 때 식세포 작용을 한다든지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해서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포성 면역은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체액성 면역은 닭에서는 F낭이라는 곳에서 분화되는 B세포들이 항원을 인지한 뒤에 항체를 체액에 퍼뜨리는 방식으로 유발됩니다. 쉽게 말하면 백신을 맞게 되고 항체가 생겨나서 그 다음에 병원체에 침입이 있게 됐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체액성 면역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할 때 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모두 유발을 할 수 있게 자극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신의 종류를 살펴보면 두 가지, 크게 난개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원체를 가지고 이를 살아있는 상태로 약독화를 시킨 것을 생독 백신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들을 포르말린이나 다른 처리를 통해 사멸시킨 뒤에 그 세포를 이용해서 생산한 것을 사독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는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목적에 따라 병용하면서 사용되어지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생독 백신은 대량 적용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면역 중에서 세포성과 체액성 면역을 동시에 유발을 할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미 개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체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수가 있고 면역 지속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독 백신의 경우에는 개체별로 개별 주사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면역의 지속성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금에서 생독 백신과 사독 백신을 병용하여 쓰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독 백신은 세포성 면역 자극을 통한 초기 면역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생독 백신은 약독화를 시키는 데 걸리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백신 개발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를 백신이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균주에 대해 그래도 최대한 광범위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백신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백신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M41 그리고 H120이라고 하는 균주로 만들어진 호흡기형 백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로컬 균주를 사용해서 만든 한국의 변이주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백신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K2 백신 그리고 제조업 QX 백신 등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독 백신인데요. 사독 백신은 생독 백신에 의한 면역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AI 혹은 ND, EDS 등
여러 가지 항원과 합체 백신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판되는 항원 백신들의 항원을 조합을 한번 보시고 농장에서 필요한 항원과 그렇지 않은 항원을 판단해서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좀 줄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독 백신에 비해서 개발 기간이 짧은 대신에 생독 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차 면역원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이주가 나타나서 백신주와 변이주 사이에 매칭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 백신의 방어력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유행하는 균주에 대한 어떤 백신이 가장 적합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농장에 실제로 감염된 아이비와 매칭되는 사독 백신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방어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현재 국내에 시판 백신주는 호흡기형과 QX형, 제조합 QX형 바이러스 유래의 생독 및 사독 백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농장 내 아이비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아이비가 발생을 했는지 정밀 검사를 통해 파악한 뒤에 다음 개군에서는 동일한 유전형의 백신주를 백신 프로그램에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면 효과적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백신주 선택과 더불어 올바른 백신 접종 방법 또한 중요한데요. 육계 및 토종닭의 경우에는 지역과 부화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는 뉴캐슬병 ND 생독 백신과 이제 IB가 혼합된 NDIB 백신이 시판되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D만 접종한 병아리가 이제 농장에 온다면 ND와 5에서 7일 간격을 두고 어린 일령의 병아리에 IB 생독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농장에서의 조기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산란계와 종계는 초기 면역 형성 후에도 생독 백신을 추가로 보강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란 전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전형과 일치하는 사독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산란 중에도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음수 또는 분무 접종으로 생독 백신을 접종하면 농장에 감염이 발생을 하더라도 산란율 저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요약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B는 연구 결과 국내에 QX 타입이 가장 다발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변이주가 발생하며 백신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QX 내에서도 여러 가지 I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특히 영향을 주는 질병이 IB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농장에 현재 어떤 유전형의 IB가 유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고 수의사와 상의해서 적합한 백신주를 선택하면 IB가 까다로운 질병이지만 운영하는 농장의 생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닭 전염성 기관지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